아이슬란드와 카타르 월드컵을 앞둔 최종 평가전 대표팀의 출정식이 막 끝났는데요. 파울로 벤투 감독이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지난 두 번의 월드컵을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김진수 선수가 이번 월드컵의 출전 여부도 아직 확실히 알 수 없다. 명단 발표 회견을 앞두고 아직 모든 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번 경기를 운영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느낀 그런 왼쪽 수비 라인의 실험이 김진수 선수 때문이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었는데 벤투 감독이 경기 끝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살펴보면서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1대0으로 승리한 아이슬란드전에 가장 이슈였던 것은 수비 라인의 재구성이었어요. 네. 저희는 이제 아이슬란드 전에서 이제 특징이었던 건 이제 센터백 3명을 기용한 이제 3백이었고, 이제 그리고 공경원 선수가 이제 왼쪽 사이드백으로 이제 뛰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전진은 안 하고 수비 중심주의 플레이를 펼쳤고, 대신에 이제 왼쪽 윙백인 이제 홍철 선수는 거의 이제 윙어에 가까운 플레이를 하는 것. 그래서 약간 이제 변형된 3백 형태의 4-4-2 포메이션 이제 이렇게 이제 많이 봤었죠. 예, 실제로 구성상으로는 권경원, 김영권, 박지수의 3백이지만, 윤종규 선수가 조금 오버래핑을 하는 형태로 라이트백으로 뛰고 권경원 선수가 오버래핑을 하지 않으면서 홍철 선수가 거의 안 내려왔어요. 이거를 저희가 포백으로 처음에 이제 같이 본 이유는 포백일 거면 사실 홍철 선수가 어느 정도는 수비에 내려와야 되는데 거의 안 내려오고 공격적으로 있었고 또 3톱도 송민규 선수와 권창 선수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송민규 선수는 거의 조규성 선수 근처에서 마치 투톱처럼 뛰고 권창 선수가 조금 미드필드에 가깝게 내려오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4-4-2인데 말씀드린 대로 좌우 대칭이 안 되는 네, 그렇죠. 비대칭. 그러니까 이걸 3백도 볼 수 있고 4백도 볼 수 있다. 본래 현대 축구에서는 이런 포메이션이 이제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올 그렇죠. 정도니까요. 네. 하지만 어찌됐거나 상대팀인 아이슬란드 감독은 한국의 3백이었다고 얘기했습니다. 끝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1월 맞대결과 비교할 때 한국은 다른 전술을 사용했다. 이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백3 위주로 경기를 치렀고 이에 따라 선수들이 다소 낯설 수 있었다. 하지만 월드컵 직전에 이런 실험을 했던 벤투 감독이 용감하다고 생각한다. 아이슬란드가 1월 우리의 터키 전원 당시에서도 이제 국내파 위주의 팀과 맞붙어 봤기 때문에 게다가 또 아이슬란드 감독도 한국과 경기 전에 한국의 몇몇 비디오를 봤겠죠. 그렇죠. 새로운 전술을 시도한 게 맞는데 벤투 감독도 이제 맞다고 했어요. 네, 9월에도 할 수 있었지만 이제 9월 A매치에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소집이 더 좋다고 생각했다. 오늘 전술 시스템을 월드컵 본선에서 쓸지는 이제 지켜봐야 한다. 어느 상황에서 쓸지도 생각해야 한다. 이번 경기가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윙백도 훈련했다. 출전 시간 조절도 중요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사용해봤고 이걸 쓸지 안 쓸지 모른다. 이게 사실 좀 연막성도 네. 있어요. 상대팀이 파악하기 어렵도록 우리가 실험을 해본 것을 어떻게 쓸지 언제 쓸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이 실험을 그렇다면 지금 와서 왜 했냐. 사실 9월에도 쓸 수 있었다라고 했지만 당장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 명분이나 필요성이 필요한데 우선 많은 기자들과 또 팬들이 궁금해한 건 손흥민 선수가 없을 때 전술을 좀 그렇죠. 시험해본 것인가? 실제로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벤투 감독은 좀 아니라고 했죠? 네, 손흥민 선수하고는 이제 관계없다고 했습니다. 이제 벤투 감독이 오늘 쓴 전술은 손흥민과 관계없다. 3백을 실험하기 위한 좋은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실전이 많지 않지만 경험이 있다. 소집 때 연습도 했다. 월드컵엔 어떤 전술을 쓸지 봐야 했다. 전술은 하나만 쓸 가능성은 졌다. 현재 포커스는 각 경기를 분석해서 선발과 최적의 전술을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3백을 이번에 실전에서 처음 써본 건 맞지만 연습 때 이미 해왔던 것이다. 그렇죠. 연습은 해왔었고 막상 이제 우리가 아이슬란드와의 경기 전에 있던 벤투 감독의 회견에서는 플랜 B는 없다라고 했는데 플랜 B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 멘트만 놓고 보면은 이제 상대에 맞는 맞춤형 플랜 B라고 이제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백을 한번 테스트를 해본 거지만 이제 우루과이나 가나전에서 똑같이 3백을 쓴다는 건 아니고 그 상대에 맞게 이제 선수 구성과 전술, 포메이션 등을 이제 새롭게 구성을 하겠다. 이제 이런 이제 보관입니다. 그리고 경기 중에도 또 선수를 교체 투입하면서도 변형을 줄 수 그렇죠. 있으니까 언제 쓸지는 비밀이다 이렇게 좀 얘기한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때문은 아니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영향이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김진수 선수죠. 김진수 선수 그 몸 상태가 생각보다는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벤투 감독은 이제 말로 보면은 유일하게 알고 있는 것은 선발로 뛸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 계속 플레이를 할 수 없다. 의료팀으로부터 계속 정보를 받아야 한다.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에 발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에 발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것은 이 시점까지도 그러니까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둔 시점까지도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월드컵 경기에 뛸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이제 의무팀 코칭 스태프하고 논의 끝에 이제 내일 김진수 선수의 발탁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건데 이 말은 이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자면은 첫 경기인 우루과이 전까지 김진수 선수 몸 상태가 과연 회복해서 정상적으로 뛸 수 있는 것인가 이제 그 판단을 오늘 밤에 이제 내리겠다는 거거든요. 우루과이전 혹은 뭐 가나전 2차전까지도 이제 뭐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회복이 된다면 이제 선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뭐 배제할 가능성을 이제 좀 뭐 벤투 감독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한국 대표팀 같은 경우에는 16강 이후의 일정을 보장할 수 있는 나라들과는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같은 경우에는 아라우 선수가 정확히 같은 상황인데 처음에 부상을 당했을 때는 못 간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우루과이의 목표는 사실 8강 정도까지니까 그렇죠. 3차전 정도부터 뛸 수 있다고 쳐도 3차전, 16강전, 8강전에 꼭 필요한 선수일 수 있으니 일단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대표팀도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일단은 3경기만 치르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고 손흥민 선수까지도 사실 물론 우리는 1차전부터 뛸 거라고 기대를 갖고 있지만 만약 1, 2차전을 못 뛰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그런 선수를 2명이나 엔트리에 놓는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잖아요. 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그렇다면 대안이 될 수 있는 다른 선수를 데려가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는 고민이 들었기 때문에 이번 아이슬란드와의 경기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벤투 감독의 선택이 내려진 것이고 경기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벤투 감독이 플랜 B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건 이런 상황까지 안 될 수도 있다. 김진수 선수가 좀 더 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 하루가 지났을 때 뭔가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게 아닐까.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너무나 충격적인 또 하나의 실험이 있었잖아요. 네, 오른쪽 윙백, 이제 풀백으로 많이 뛰었던 이제 김문하 선수의 이제 왼쪽 사이드 배치였죠. 네. 벤투 감독이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는 체력 안배와 이제 실험 모두 맞다. 김문환이 왼쪽에서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려 했다. 전북에서도 경험이 있다. 왼쪽에서 오른발을 쓰기 때문에 다를 수 있지만 김문환에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다. 이게 이제 전북에서도 왼쪽 윙백을 썼던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김진수 선수가 이제 부재 중일 때 이제 김문환 선수를 이제 전술적으로 배치를 한 건데 이제 사실 그게 뭐 전술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이제 임시 방편에 이제 좀 영향이 컸지만 어쨌든 이제 벤투 감독이 그런 이제 김문환 선수의 다양한 능력을 좀 높이 본 것 같아요. 예, 그걸 본 이유조차도 사실은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멀쩡했다면 굳이 오른쪽에 뛰던 김문환 선수를 대표팀에서 왼쪽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 얘기는 역시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가 월드컵을 뛰기에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실험해 본 것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오른쪽은 사실 뭐 윤종규 선수가 뭐 오늘 또 잘했고 또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얘기를 했어요. 윤종규 선수에 대해서는 이제 윤종규는 지난 소집에서 좋은 경기를 치렀다. 기술이 좋고 빠르다. 전술적인 측면을 발전할 필요가 있지만 오랫동안 관찰한 선수다. 지켜봐야 하지만 최근 잘한 것은 맞다. 이제 굉장히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예, 결국에 오른쪽 윙백으로는 윤종규 선수가 조금 이제 앞서가고 있는데 김문환 선수 같은 경우에 그 자리도 볼 수 있지만 왼쪽을 실험해 본 것은 역시 김진수 선수의 몸 상태 때문이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경우에는 김진수 선수가 지금 뭐 표정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했지만 월드컵에 뛸 수 있을지 불확실하고 특히나 우루과이와의 경기는 회복하기가 좀 쉽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김진수 선수가 뭐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일이든지 뭐 월드컵을 앞두고 이런 부상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세 번째라는 게 너무 충격적입니다. 안타깝고. 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앞두고도 이제 출국을 앞두고 이제 부상을 당했었죠, 그때. 그래서 이제 엔트리에서 이제 빠졌었고, 이제 2018년 러시아 월드컵은 이제 러시아 월드컵을 앞두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 네. 3월 A매치였죠. 그 당시에 이제 북아일랜드전에서 이제 다친 것이 결국에는 이제 장기 부상이 되면서 이제 월드컵 출전을 못했었는데 참 만약에 이제 그러지 않기를 바랄 뿐이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김진 선수가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이제 세 번째 이제 월드컵을 나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것마저 이제 실패가 된다. 그러면 사실 뭐 김진수 선수 본인뿐만 아니라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김진수 선수를 이제 오랫동안 지켜본 많은 분들이 좀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네. 좋은 결과가 좀 있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네, 너무 가혹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뭐 명단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지만 이번 경기에서의 실험이라든지 벤투 감독의 멘트를 봤을 때는 굉장히 안타깝고 사실 이런 상황 때문에 벤투 감독이 이례적으로 경기 전 기자회견에서 성토를 했잖아요. 사실 벤투 감독이 그렇게 노골적으로 솔직히 타겟이 보일 정도의 비판한 건 처음 봤어요. 네, 그 벤투 감독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멘트 중에 이제 고집스러운 면이 이제 있기는 했었지만 이제 벤투 감독이 이렇게 강하게 어필을 한 적이 흔치는 않았었거든요. 제 기억엔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예, 이번에 이제 아이슬란드전 앞두고 이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 K리그와 대한축구협회 양측을 이제 다 좀 비판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국내 선수들의 그런 빡빡한 경기 일정, 이제 특히 이제 시즌 막판에 3, 4일 간격 혹은 뭐 72시간의 회복 시간도 뭐 지켜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이제 그런 선수들의 이제 몸 상태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이제 피로가 누적이 된 상태에서 이제 월드컵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벤투 감독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강하게 이제 어필을 했었지만 이제 그런 여파가 이제 김진수 선수의 지금 부상이 대표적으로 이제 보여진다고 봅니다. 김진수 선수 때문에 아마도 그런 발언을 한 것 같았어요. 네.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북 현대가 이미 K리그 우승이 좌절이 됐는데도
그 경기를 김진수 선수를 뛰게 했다. 게다가 FA컵 결승전도 진출해 있는 상태에서 경기가 짧은 기간 동안 많이 몰려 있는데 FA컵 결승을 뛴다 쳐도 그럼 K리그 마지막 경기는 안 뛰었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거를 그냥 대놓고 얘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북현대와 감독을 비판한 거거든요. 왜냐면 대표팀 월드컵을 준비하고 있는데 쉬어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참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전북 현대 입장에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요. 예. 우승이 이제 뭐 결정이 된 상태고 뭐 준우승으로 이제 시즌이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었더라도 마지막까지 이제 베스트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게 또 프로팀의 자세이기 때문에 뭐 누구 말이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결국은 이 모든 거는 겨울에 이 시기에 월드컵을 하는 게 문제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네, 없겠네요. 어찌됐거나 김진수 선수가 좀 잘 회복을 해가지고 포전이 돼가지고 좀 월드컵을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경기가 이제 여러모로 월드컵 최종 엔트리 구성을 하는 과정 속에 특히 국내파 중에 누가 월드컵을 갈지를 좀 이제 볼 수 있는 경기였는데요. 벤투 감독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뭐 나성호, 권창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그 전부터 유력한 후보였고 이제 오늘도 이제 경기 끝나고 전체적으로 좋은 경기였다. 전반전은 우리가 올바른 방식으로 주도하고 좋은 득점 기회를 몇 차례 만들었다. 후반전엔 공격 전환의 장점을 살려 공간을 공략했다. 특히 나상호와 권창훈의 다른 특성을 활용했다. 선수들이 경기 계획을 잘 이해했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 보면 이제 특히 본인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름을 언급한 거는 이 두 선수에 대한 만족감을 표현한 것 같아요. 벤투 감독이 그렇게 특정 선수 언급을 본인이 스스로는 안 하거든요.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누가 오늘 어땠습니까? 어떤 선수가 오늘 어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그 선수가 오늘 잘했다, 뭐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본인이 이렇게 직접 이제 선수 이름을 거론한다는 거는 이제 이례적인 기자회견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오늘 이제 나상호, 권창훈 선수가 이제 벤투 감독이 그런 이제 지시나 이런 이제 오늘의 경기 운영에 대한 목표 같은 걸 잘 수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아마 벤투 감독이 국내 팬들이나 뭐 많은 여론들을 아예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아무래도 두 선수들이 꾸준히 뛰면서도 소집되면서도 조금 이제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들을 본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힘을 실어주고자 이 선수를 잘했다. 그래서 그렇죠. 월드컵에 갈 수 있는 선수들이다. 좀 이제 얘기해 준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건 이 두 선수는 엔트리에 들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또 하나의 좀 아쉬운 부상 소식이 있었는데요. 박지수 선수의 부상 상태에 대해서 일단은 벤투 감독이 지금 기다려봐야 된다고 했고 경기 막판에 정우영 선수도 이제 부상을 당해가지고 우리가 그렇죠. 교체를 다 했기 때문에 10명으로 뛰어야 되기도 했었고 교체를 들어도 김연아 선수 좀 아파했어요. 근데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도 원래 또 올 때도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다행히 두 선수 모두 이제 좀 심각하게 다치거나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이상이 없다면은 제 생각에는 뭐 벤투 감독이 이제 선택을 한다면은 뭐 두 선수 다 내일 이제 이름은 이제 올릴 것 같은데 이제 박지수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지수는 조금 기다려야 한다. 더 많은 부상 관련 정보가 필요하다. 의료팀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이것을 볼 때는 이제 오늘 밤에 아마 있을 좀 정밀 검사, 뭐 사실 이제 응급으로 이제 검사를 해야겠죠. 아니면 뭐 내일 오전 중에 있을 이제 검사를 통해서 박지수 선수의 발탁 여부를 이제 결정하지 않을까 봅니다. 네, 박지수 선수도 좀 좋은 몸 상태로 부상 때문에 월드컵에 못 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또 아쉬워했던 게 이 경기예요. 화성에서 열렸고 날짜도 이제 금요일 저녁 좀 많은 팬들이 모이기 쉽지 않았어요. 출정식이 막 분위기가 뜨겁고 지금까지 월드컵 출정식은 아주 뭐 많은 관중 속에서 이루어졌는데 상대 팀도 솔직히 좀 전력이 좀 좋지 않았고 우리도 여러 가지로 아쉬웠고 좀 현지 평가전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벤투 감독은 일단 현지 평가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그 K리그와 이제 FA컵 그 일정 영향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일정이 이제 타이트하지 않게 이제 잘 끝났다면 아마 현지에서 마지막 평가전을 하는 것을 계획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본인이 9월 A매치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현지에서 평가전을 치르다 부상을 당할 수 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현지 평가전을 안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이 이제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국내 선수들이 이제 굉장히 피로 누적이 쌓인 상태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제 평가전을 한 차례 더 하는 것이 아닌 회복을 통한 이제 리커버리를 통한 이제 월드컵 준비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국내에서 하든 현지에서든 가든 한 경기 정도는 더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볼 때 벤투 감독은 현지보다 국내에서 이제 조금 더 먼저 경기를 한 다음에 회복 시간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는 것이 월드컵 준비에 더 낫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월드컵을 앞두고 현지 평가전 추진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벤투 감독이 뭐 어찌됐거나 K리그가 유럽 리그보다는 좀 일찍 마치고, 물론 이제 한 시즌을 다 치른 거긴 하지만, 시간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좀 타이트하게 가져가기보다는 좀 훈련을 이제 하면서 회복도 하고 점검도 하고, 이게 낫다. 실질적으로 이런 일정에 문제가 없었다면 사실은 완전체가 모여서 다른 나라들처럼 뭐 카타르가 아니더라도 아랍에미리트나 근처의 그렇죠. 나라에 가서 다른 월드컵 본선 지주과 경기를 하면 좋은데, 지금 선수들의 몸 상태를 봤을 때는 그렇게 경기를 하다간 거기도 부상자가 나올 수가 있으니 그런 경기보다는 이 경기처럼 오히려 조금 느슨하게라도 해서 발이나 맞춰보는 게 낫다라고 본 거고요. 9월 평가전 같은 경우도 사실 벤투 감독은 유럽에 가서 하고 싶었던 마음이 애초에 있었지만, 그 부분도 그럴 경우에 유럽파 선수들의 부상을 방지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줄 수 있었겠지만, 또 K리그 선수들은 거기에 갔다 와서 피로가 누적되고 그렇죠. 다닐 수가 있다 보니 선택을 해야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벤투 감독이 뭐 현지 평가전을 못하게 된 건 뭐 다 비단 뭐 협회의 뭐 스폰서십 뭐 이런 것 문제도 있겠지만, 벤투 감독도 선수들의 몸 상태가 이런 정도면 그래 이걸 받아들이자, 정말로 뭐 가서 해야 되고 현지 평가전이 필요했으면 강하게 얘기했겠죠. 하지만 본인이 봤을 때도 물론 이제 어느 정도 뭐 어떤 게 나은가를 고려했을 때 뭐 이렇게 결정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는 좀 많이 아쉬웠어요. 일단은 출장식인데 관중이 뭐 15,000명밖에 안 왔다는 예, 거죠. 15,000명을 살짝 넘겼고, 물론 이제 유로파 선수들, 손흥민을 비롯한 유로파 선수들이 없었지만, 그래도 국가대표 A매치에 이제 국내에서 하는 마지막 A매치잖아요. 이제 뭐 협회 입장에서는 이제 월드컵 잘 치르고 오겠다라는 이제 다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준비했을 건데, 좀 뜨거운 분위기가 아닌 조금 이제 차가운 분위기, 미지근한 분위기, 그런 좀 어수선한 상황에서 좀 이제 마무리가 돼갖고, 이럴 바에는 굳이 꼭 여기서 했어야 됐나, 이제 좀 그런 아쉬움이 좀 큽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부상 부분들을 좀 방지하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현지 평가전을 못하는 이유가 국내 평가전도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서 또 하긴 어렵다라는 건데, 아예 그러면 이제 국내 출정식을 안 하고 좀 더 쉬고 가서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여러 가지로 좀 운영의 묘가 아쉬운, 정말 협회가 조금 더 치밀하게 고민하고 최선의 방법을 좀 생각했으면 어떨까 하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 지금 월드컵 준비 과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뭐 일정이 뭐 빠르게 이어집니다. 11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이 유튜브 생중계 KFA TV 공식 채널을 통해 명단 발표, 26인 최종 엔트리 발표를 다 같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대표팀이 언제 출국하죠? 네, 대표팀은 이제 11월 14일 월요일 새벽에 카타르 항공을 통해서 이제 도하로 이제 이동을 할 예정입니다. 예, 가서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훈련을 하고 유럽파들도 바로 이제 합류해서 모두가 모이게 되고요. 그리고 10일 정도로 훈련합니다. 11월 24일 한국 시간 밤 10시에 우루과이와 첫 경기 하는데, 그나마 이렇게 지친 선수들이 우리가 H조에 속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쉬고 그렇죠. 경기를 할 수 있는 게 다행입니다. 그리고 부디 이런 여유 있는 일정이 됐기 때문에 김진수 선수도 내일 조금 좋은 결과가 나와서 조금 더 회복하면 우루과이전부터 뛸 수 있는 그런 몸 상태가 돼가지고, 벤투 감독이 지금까지 4년 동안 만들어왔던 플랜 A로, 그리고 손흥민 선수도 뛰면서 좋은 경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준TV는 2022 카타르 월드컵의 모든 이야기 또 세밀하게 취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진 기자와 함께할 한국 대표팀 소식, 그리고 월드컵을 참가하는 아시아 대표팀의 소식까지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